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누에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DAI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어요. 필명이 DAI인데 트레이더인데 이 사람이 오늘 시바이누를 샀다고 합니다. 샀는데 왜 샀는지 그 주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되게 프로그램이 안 돼 있는지 한국어로 번역이 되질 않아서 제가 이렇게 편집으로 따오면서 직접 번역을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같이 공유를 한다면 우리가 왜 시바이누를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고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혹시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지 이 사람도 오늘 샀다고 하거든요. 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바이누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즘 좀 힘 빠지는 그런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시바이누를 홀드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DAI 이 전문가가 트레이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8조 달러에 이르는 돈이 MMF 머니마켓 펀드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8조 달러. 요거는 통계 이후에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8조 달러가 MMF 있다는 거니까 뭐냐면 돈이 시중에 많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면서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자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때 2023년도에는 미국의 MMF 펀드가 한 5%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는 한 4% 합니다. 4% 이자 먹으려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속된 말로. 예, 4% 정도 이자 지금. 근데 보통 보면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기준이자가, 왜냐면 기준이자 정도의 이자가 지급되다 보니까 MMF가 보통 통계적으로 금리가 0.75에서 1% 정도가 인하되면 여기에 있는 돈들이 MMF를 탈출하기 시작해요. 왜? 이자 4% 받던 걸 3%밖에 못 받으니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이 여기 들어가서 뭐 그냥 1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막 기업들, 기관들이 MMF 펀드에 대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몇 천억, 몇 백억, 몇 조 돈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1%라도 엄청나게 큰 거죠. 예. 그래서 보면 그냥 안 움직여요. 0.75에서 1% 정도 기존금리가 인하될 때부터 탈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9월, 10월 연속으로 0.25 금리 인하했죠. 그러니까 0.5% 한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12월에 그 다음에 1월에 0.25씩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월에 0.25 하면은 0.75%가 인하되는 거고 내년 1월에 0.25 또 인하면 1%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월이나 1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8조 달러에 달하는 이 엄청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보통 1% 정도 내려갈 때 어느 정도 돈이 움직인다? 한 20% 정도의 돈이 움직입니다. 30%. 그럼 뭐예요? 적게 잡았을 때 1.6조 달러에서 약 2.4조 달러의 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때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푸는 돈이 대략 2조에서 2.4조 달러 규모였으니까 팬데믹 때 해당되는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MMF에서만. 이렇게 2번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될 거고 그랬을 때 MMF에 있는 이 돈에서 무지막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리한 조정장을 겪을 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전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요거 읽는데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휴일 같은 때 한번 날 잡고 큰 화면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보람찬 연말과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가오는 경제적 자극. 뭐냐면 트럼프가 공언했죠. 2,000달러 기본소득 주겠다. 2026년에 내년이죠. 주겠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팬데믹 때 경우를 보면 이 팬데믹 때도 어렵다고 기본소득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비중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다이렉트로. 그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그때 2020년 3월 달에 1,200달러 기본소득이 살포가 되었고 20년 12월에는 600달러. 그러니까 1년 동안 1,800달러가 뿌려졌었어요. 그 다음에 1,400달러. 그러니까
2026년에 관세 관련돼서 2,000달러의 기본소득을 트럼프가 공언한 이 소득이 뿌려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팬데믹 때 이상인 거예요. 자, 위에서도 봤죠. 팬데믹 때 이상이고 이거조차도 팬데믹 때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팬데믹을 뛰어넘는 유동성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바이누를 오늘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바이누가 엄청난 가격 상승 내지는 폭등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시바이누를 샀다는 겁니다. 이 DAI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역시 우리 모두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보수적인 JP 모건도 뭐라 그랬어요? 12월, 1월, 4월에 12월과 내년 1월, 4월 3연속 금리 인하할 거로 예측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2월에 반드시 0.25% 인하가 예상되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JP 모건만대로 이렇게 되면은 MMF에서 엄청난 돈이 뛰쳐나올 거예요. 어디로? 암호화폐와 주식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통계적으로.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준과 관련돼서. 자, 연준이 12월 1일에 QT, 양적 긴축을 종료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종료하면 이게 양적 완화, 바로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되게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12월 1일에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보통 과도기를 갖는 이틀 후에 12월 3일에 연준이 단기금융자금, 레포 시장이라고 하죠. 그죠? 단기금융자금 18조를 요 규모는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예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18조를 시중은행에 살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QT, 양적 긴축을 중단한 걸 나아가서 바로 이틀 만에 양적 완화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기 때문에 이 DAI는 오늘 시바이누를 매수한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가오는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클래러티 법안이 뭐예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뭐다? 그냥 상품이다. 그래서 증권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는 몰라도 기관이나 전통금융기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이나 전통금융기관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명확히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적극적인 일부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러티 법안이 이제 이번 12월 내년 상반기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 가상 자산에 투자해도 좋다는 법적, 국가적 차원의 승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아니면 엑살, 뭐 솔라나 이런 거 ETF 승인 때와는 수준이 다른 규모의 기관 자금들이 엄청나게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바로 이러기 때문에 시바이누를 산다는 거죠. 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문가는.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바이누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또한 이 네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다 타당한 논거가 확실합니다. 금리나 거의 결정돼 있고요. 그럼 MMF 당연히 움직일 거고요. 시간은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은 아니죠. 근데 순서대로 12월에 금리 인하하고 1월에 금리 인하하면서 MMF 자금 움직일 거고 연준도 계속 단기 금융자금 레포 계속 시중은행에 살포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 2,000달러 내년 중에 또 살포가 될 거고. 그죠? MMF 자금에서 또 1조, 2조, 3조에 해당하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위험자산 시장으로 뛰쳐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암호화폐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시바이누를 산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절대 여러분들 뭐 시장이 지루하고 재미없죠. 많이 떨어지고 재미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때 잘 버티는 분들이 결국에는 보답을 얻습니다. 이때 두렵다고 던지거나 지겹다고 던지거나 내가 다시는 암호화폐 투자 안 해 던지시면 지는 거예요. 항상 이래 왔습니다. 예. 결국에 승자는 이렇게 막 그 시장에 피가 낭자하고 피냄새가 물씬 나고 막 공포가 가득하고 이럴 때 안 던지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또 추가 매수하시는 분이 결국에 승자였어요. 항상 매 사이클마다 그랬어요.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우리 시바이누 투자한 거 꼭 내년에 보답받을 수 있도록 꼭 쥐고 있자고요. 자, 이런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리한 조정장을 겪을 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요거 읽는데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휴일 같은 때 한번 날 잡고 큰 화면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보람찬 연말과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